일단 분사품은 후딱 합시다. 분사는 우리 앞에 준동사의 상고에서 많은 부분이 겹칠 거니까 시조동사 한 거랑 겹치는 부분은 대충 읽고 넘어가고 후딱후딱 넘겨볼게요. 일단 얘가 뭐 하는 애죠? 분사가? 왜 안 바뀌어? 바뀌어. 분사는 사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죠. 분사는 사실 거의 형용사랑 같은 애예요. 근데 같지는 않고 형용사랑 조금 다른 게 하나 있는 놈이죠. 뭐 조금이라면 조금이고 많다면 많은데 그냥 분사의 역할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그럼 형용사랑 똑같은 역할 1번 명사를 수식. 그래서 보통 수식한다는 말을 영어 문법에서 한정한다고 해요. 이제 뭐 일본 애들이 지어놓은 말이라서 좀 와닿지는 않지만 숫자를 제한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게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를 한정적 용법의 분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왜 이래? 왜 안 나와? 두 번째 형용사랑 똑같으니까 문장에서 보어 역할을 하더라 하죠. 목적 보어도 하고 당연히 목적격 보어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동사와 결합해서 시제와 태를 형성한다 하죠. 그래서 얘를 동사적 역할이라 형용은 뭐야? 동사적 역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시제 같은 경우는 have, pp, b 플러스 ing, 태는 당연히 수동태겠죠. be, pp. 그래서 완료나 진행 시제 혹은 수동태를 형성하더라. 그래서 분사는 형용사랑 거의 같은 건데 그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역할이죠. 동간 배분을 잘못했군요. 세 번째로 부사 절을 축약해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부사절을 축약해서 표현하는 거 짧게 ing로 바꿔놓는 걸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분사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분사란 형용사랑 거의 같은 건데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게 있는데 동사적인 역할, 시제나 틀을 형성하는 것, 그리고 분사 구문, 부사절을 ing로 바꿔놓는 것. 이게 이제 분사가 하는 전반적인 역할을 한번 쓱 살펴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나온 내용이랑 겹치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읽고 갑시다. 동사의 형태를 ing나 pp의 형태로 바꿔서 문장 안에서 형용사나 분사 구문으로 쓰이는 것. 뭐 부사로 쓰인다고 하면 헷갈리니까 이게 부사는 그냥 가입해버립시다. 부사적 역할을 한다는 거죠. 분사 구문이라는 것. 부사절을 ing로 바꾼 거니까. 그리고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로 쓰임으로 동사적 성질을 갖는 형용사다. 그러니까 형용사랑 비스무리한 애다 라는 얘기고 동사적 성질이라는 건 태를 표현할 수 있다. 능수동을 표현할 수 있고 우리 지금 동사 때 한 거죠. 주어를 가질 수도 있고 목적어를 가지거나 보어를 가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제를 표현할 수 있고 이게 준동사가 갖는 동사적인 성질이었어요. 그 다음에 분사 구문은 뭐 그렇다. 분사는 어디갔니? 형용사절이고 분사 구문은 부사절이다. 이 얘기는 뒤에 가서 한 번 더 합시다. 일단 뭐 중학교 때 이미 이런 거는 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오셨을 테니까 읽고 넘어갈게요. 분사의 종류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현재 분사는 ing 붙이는 거, 과거 분사는 ed 붙이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분사는 능동 혹은 진행의 의미를 갖더라. 과거 분사는 수동이나 완료의 의미를 갖더라. 이미 익숙히 아시는 내용일 테니까 다음 페이지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분사의 역할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봅시다. 이렇게 해도 글씨 보이나요? 이 정도 하면 튀어나도? 아, 그래요? 괜찮아요? 그러면 첫 번째 명사를 수식 이런 애를 보고 한정적 용법, 제한적 용법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명사 앞에서 꾸미기도 하고 뭐 당연히 뒤에서 꾸미기도 하죠. 형용사가 구나 절을 이루는 경우에는 뒤에서 꾸미는 거니까 C의 경우처럼 그래서 sleeping baby broken window처럼 sleeping은 ing니까 진행 혹은 능동의 의미를 갖겠죠. 당연히 능동이에요. sleep은 자동사니까. 그리고 지금 자고 있다는 얘기고 broken window
수동과 완료의 의미를 갖겠더라. 그럼 창문은 지가 깨는 건 아니고 게임을 당해야 되니까 수동이고 이미 깨져버렸다라는 걸 의미하는 완료의 의미도 같더라. 그리고 이제 얘는 참고로 적혀 있는데 fallen 같은 경우는 얘는 자동사죠. 통상 일형식 자동사죠. 그래서 얘는 떨어지다. 이 자체로 이미 제가 그 이형식 동사 얘기할 때 살짝 했지만 자동사는 의미 자체가 다소 좀 수직적인 느낌이 날 때가 있어요. 떨어지다 뭐 이런 느낌이니까. 그래서 얘는 당연히 수동의 의미를 갖지 못하죠. 일형식 동사니까 얘는 수동이 안 돼요. 그럼 얘는 의미상 항상 능동의 의미이고 그러면 fallen이 갖는 의미는요. 완료의 의미만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오른쪽에 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분사에 다른 어구가 수반될 때 명사 뒤에서 꾸민다라는 말이 오른쪽에 써 있네요. 형용사가 구나 절을 이루는 경우에는 당연히 명사를 뒤에서 앞으로 꾸며줘야 되겠죠. 두 번째 보어 역할,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라고 나와 있네요. 주격 보어의 경우는 이렇게 movie is very boring. 그럼 이퀄 관계라기보단 얘의 상태를 수식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는 게 괜찮겠죠. 그 다음에 he's bored 얘의 경우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뭐 나온 김에 적읍시다. 얘는 그냥 지루하게 하다예요. 타동사죠. 그래서 여기다가 ing를 붙인다는 건 능동의 의미죠. 통상 해석할 때 무엇 하게 하는 만드는 뭐 시키는 이런 정도의 의미고 여기다가 ed 혹은 뭐 pp 형태를 쓰는 경우에는 뭐뭐 된 당한 진 이런 거 쓸까요? 등등등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통상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어떤 감정의 분사,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를 사용할 때요. 얘는 통상 어떤 감정이 있다고 할 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위치를 잘못 잡았다. 조금 더 왼쪽으로. 얘들아 움직여. 이사 가자.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향하는지 이 감정이 나오는 주체가 있을 거고 이 감정이 향하는 대상이 있을 건데 이 주체를 나타낼 때 얘를 표현할 때는 통상 우리가 ing로 표현할 거고 이 감정을 입는, 당하는, 받는 대상을 표현할 땐 통상 우리가 과거분사로 표현한다. 라는 게 일반적인 설명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 or을 집어넣어 보면 movie is very boring. 영화는 되게 지루해. 라고 말했을 때 지루함을 뿜어내는 주체는 영화잖아요. 그리고 얘는 뭐죠? 그럼 이거 편의상 그냥 I라고 쓸게요. 지루함이라는 감정 혹은 느낌은 영화에서 나를 향하게 될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I am bored가 돼야 될 거고 I am boring이라고 하면 나는 남을 지루하게 하는 인간이라는 얘기가 돼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더라. 빨리 와! 그래도 빨리 못 왔네. 그리고 목적격 보어 봅시다. 목적격 보어. 제가 여기 써있지만 목적어를 보충 설명. 목적격 보어는 이렇게 이해해달라 그랬어요. 우리 지난번에 또 2번은 안 했나? 아랫번 했는데 제가 목적격 보어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나요? 뭐 들어도 안 들은 것 같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얘기하죠. 뭐 했어도. 안 했으면 처음 하면 되는 거고.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의 상태, 성질, 그냥 상태만 씁시다. 짧게 가자. 상태, 지위나 행위 내지는 동작을 서술하는 거예요. 목적어의 상태, 지위 혹은 목적어가 할 일, 하고 있는 일 등을 서술하더라. 통상 목적어의 상태는 형용사가 주로 표현할 거고요.
형용사 혹은 상황에 따른 분사. 지위를 설명하는 건 명사입니다. 나는 의사야 라고 할 때 의사 이런 거. 행위나 동작은 얘네들은 통상 이제 준동사가 설명할 건데 통상 목적격 부호 자리에 준동사가 들어가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건 투부정사였어요. 목적어에게 어떤 행동을 시키거나 권장하거나 유발하거나 조언하거나 하도록 하는 것. 어떤 행위를 조장하거나 유도하거나 강제시키는 것. 이런 애들이 투부정사가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지각동사의 경우에 ing가 목적격 보어에 들어가기도 했었고 혹은 동사의 원형, 사역동사나 지각동사의 경우에 동사 원형을 보어로 쓰기도 했습니다. 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요 ing는 당연히 안 써도 돼요. 아시는 분들은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어 I watched her singing 뭐 이런 거 그럴 때 ing는 현재 분사죠. 동명사가 아니라 그래서 끈이 되게 없네요. 일단 하나 정도 보고 갑시다. She kept me waiting on the bench. 뭐 물론 한 번 얘기했다고 다 기억을 못 하실 테니까 혹시 문법이 약한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설명을 한 번만 추가로 할게요. 그녀는 내버려 두었다 정도의 의미가 강해요. 여기서 캡트는 이 여자가 냅둔 대상은 나예요. 동사의 대상이 되는 말이 목적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어떤 상태로 내버려 뒀어요? Waiting on the bench. 벤치에서 기다리는 상태로 냅둔 거예요. 그럼 얘가 벤치에서 기다리고 있는 당사자는 이 여자가 아니라 나거든요. 그럼 얘는 목적어의 상태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목적어의 행위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목적어에 대한 진술이니까 목적격 보어라고 보면 될 거고 그럼 얘는 ing인데 왜 동명사는 안 되죠?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전에 보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I am 탐 이딴 거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얘가 주격 보어예요. 톰이. 이게 명사 보어의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I am happy 하면 이렇지 않은 관계가 형용사 보어의 특징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형용사 보어는 이퀄 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통상 명사 보어는 이퀄 관계더라. 그럼 벤치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 난 항상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ing는 형용사적인 보어 역할을 하고 있으니 현재 분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she kept the window closed. 얘의 경우는 어디 가라. 얘가 목적격 보어인데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수동일 때는 pp를 쓰더라.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가 오른쪽에 나와 있을 겁니다. 이런 이렇게 표시해 줄까요? 수동이면 pp를 쓴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얘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목적격 보어에서 많이 없네. 공간이 얼마나 되죠? 얼마 안 되나? 괜찮아요. 충분하겠다. 그럼 여기 분사구의 개념과 역할 요 옆에다가요.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목적격 보어로 ing 현재 분사예요. 얘를 취하는 동사. 그래서 알아두시면 유용합니다. 얘는. 목적어, 동사, 목적어, ing 패턴으로 쓰이는 요 동사들이 사실 어법 문제에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알면 영작할 때 수월한데 모르면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럼 또 외울 게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4개만 기억해 놓읍시다. 그리고 얘는 그냥 괄호예요. get의 경우에. get은 통상 추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get이 시키다라는 의미일 때는 거의 투부정사, 거의가 아니라 항상 투부정사로 쓰이고요. get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ing를 취할 때는요. 시키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때는 잡다, 취하다, 얻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기억해 놓으시는 게 조금 유용할 거예요. 그래서 keep 목적어 ing, catch 목적어 ing, find 목적어 ing 이렇게 요 네 가지. 그 다음에 얘는 말로 하고 떼올게요. 여기서 보시면 she kept the window closed처럼 그 여자는 창문이 닫혀진 상태, 닫힌 상태를 하루 종일 유지했다. 창문은 닫힘을 당하는 거니까 목적격 보어랑 목적어의 관계는 수동이니까 여기다 우리가 PP를 썼어요. 근데 좀 특이한 애가 하나 있어서 얘는 간혹 나오는데 왜 요딴 식이지?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어서 얘 정도는 그냥 안 써도 괜찮아요. 뭐 문제에 나올 만큼 중요하지 않아. 근데 다만 지문에서 나왔을 때 얘 왜 이렇게 생겼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let 목적어 이렇게 갈까요? 목적격 보어일 때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수동이면 let만 이래요. 유일한 예외예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다가 BPP를 써요. 그래서 let A, BPP. A가 BPP 당하도록 내버려 두다. 혹은 허락해 주다. 하게 만들다. 정도의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사역동사 let의 경우에만 수동일 때 목적격 보어 자리에 BPP를 쓰더라. 아주 예외적인 형태예요. 딱 얘만 그래요. 그래서 그냥 언젠가 이런 형태를 보시게 된다면 언젠가 이런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정도의 이미지만 갖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사구의 개념과 역할 똑같은 얘기 지금 또 하고 있어요. 준동사는 어떤 역할을 하려고 만든 애다? 절 2개짜리 문장을 절 하나로 바꾸려고 태어난 애가 준동사더라. 그럼 A의 경우를 봅시다. The man who's playing the piano is my husband 에서 요만큼이 관계사절이에요. 요 관계사절 어쨌건 주어 동사고 여기가 주격관계대명사 얘가 동사니까 절이 2개입니다. 절 2개짜리 절 2개짜리 문장을 절 하나짜리로 바꿔요. 이건 익숙하지 않습니까? 통상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한다. 익숙한 내용이죠. 요거 쑥 날려버리면 뭐 돼요? Playing the piano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The man who is surrounded by the children 마찬가지네요. 얘도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예요. 얘네 둘 방금 어떻게 지웠죠? 얘네 둘 묶어서 지워버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surrounded만 남아요. 그리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여기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be 플러스 ing가 적힌 형태가 있는데 굳이 be 플러스 ing가 아니어도 여기 잘 안 날 수 있으니까 내 맘대로 쓸게요. 이렇게 갔을 때 얘는 어떻게 고쳐야 돼요? 주관대 플러스 동사 원형 혹은 그냥 동사예요. 진행형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바꿔요? 어차피 원래 준동사가 하는 일이 그런 거라니까요. 그 접속사 대시 이끄는 문장에서 하던 거랑 똑같아요. 대은 그냥 우리 지워버렸었거든요. 투부정사로 바꿀 때 기억나요? 이거요. 이렇게 이때 어떻게 바꿨어요? 얘 주어 자리로 오고 가주어 지울 거고요. 어차피 얘 접속사니까 우리 절 하나만 쓸 거니까 지울 거예요 라고 지웠어요. 지울 수 있는 이유는 접속사 대해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울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그리고 의미도 필요 없고 절하고 절만 있는 애니까 지워도 돼. 우린 절 하나 쓸 거니까. 그래서 얘를 가상투가 이상 안 들어갔네요. seems to be angry. 뭐 이렇게 갔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얘랑 마찬가지예요. 얘도 접속사의 역할을 합니다.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역할을 하는 놈이 관계 대명사죠. 근데 어차피 얘가 대신하고 있는 대명사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the man이 2번 쓰이는 거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얘가 대명사의 역할을 하는 거 필요 없어요. 접속사 역할 우리 절 하나만 쓸 거라니까요. 지워요. 혹시 얘가 의미를 가져요? 의미 없어요. 지워도 돼요. 그리고 얘만 뭘로 바뀌면 돼요? ing로 바뀌면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간혹 공부를 조금 잘 못하는 아니면 영어에 대해서 감각이 좀 모자라거나 문법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 원래 뒤에서 꾸미는 분사는 본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거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잖아요. 그쵸? 어차피 여기서 이걸 생략하면 얘가 남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간혹 얘는 그럼 원래 플레이스인데 왜 얘가 ing가 돼요? 생긴 게 다르잖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좀 의문을 갖는 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원래 준동사라는 건 절 두 개를 하나로 줄이는 역할을 하는 거야. 다시 말해 접속사 플러스 동사를 접속사 플러스 동사의 역할을 겸하고 있는 게 준동사 같은 느낌이야. 그리고 결국 우리는 이 개념을 어디서 많이 익숙하게 봤어요? 분사 구문에서 많이 봤어요. 접속사 주어 동사에서 접속사 주어 동사의 세 단어를 ing로 하나로 포개버린 게 분사 구문이더라. 그러니까 준동사 ing라는 거 안에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느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라는 얘기인 거죠. 잡소리가 길었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봅시다.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아까 얘기했던 내용 나오네요. A요. The surprising news. 깜짝 놀라게 하는 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적어도 돼요. 아까 적었으니까 뭐뭐 하게 하는 만드는 시키는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surprising 깜짝 놀라게 만드는 깜짝 놀라게 하는 exciting game 흥분시키는 게임. 물론 우리말로 이렇게 해석하면 좀 이상하긴 하죠. 우와 저거 되게 흥분시키는 영화야. 뭔 소리야 이게. 그죠? 통상 우리는 흥분된다라고 말하겠지만 영어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게 좀 의미가 뭐라고 할까요? 표현이 빈구 같아도 이해는 수월하니까. 얘는 뭐예요? He is a very boring person. 사람 존나 지루하게 하는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치는 게 편하더라. 감정을 느낄 경우 놀라게 된 혹은 얘는 이제 과거 분사는 그래서 뭐뭐 된, 진, 당한 정도로 해석하자라고 했죠. 그럼 놀라게 된, 놀람을 당한 여자. 다른 사람이 얘 놀린 거고. excited spectators. 흥분을 느끼게 된. 그쵸? 혹은 좀 붕신같이 말하면 흥분해진 spectator 관객이죠. 그리고 I am bored. 나는 지루함을 당한 거예요. 뭐 때문에? with that book. 저 책 때문에 지루함을 당한 거야. 그럼 누가 지루한 거? 이 책이 지루한 거. 그리고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구분. 그러니까 즉 얘는 요 얘기예요. 능동을 쓸래요? 수동을 쓸래요? 라는 말하고 사실 같은 말입니다. 문법 문제 되게 많이 시키는 거죠. 문법 문제에서. 뭐 양자 선택을 ing냐 pp냐 고르라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럼 의미상 주어와 동사와의 의미 관계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The interesting news 하면 흥미롭게 하는 혹은 흥미를 제공하는 그런 소식이에요. 그럼 누가 흥미를 제공해요? news가 흥미를 제공해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있을까요? 안 써있네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공간이 어디다 쓰죠? 그냥 여기다가 씁시다. 얘의 경우에 설표를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수식 받는 명사가 통상 의미상 주어예요. 다시 말해서 분사의 행위자란 얘기예요. 꾸밈 받는 명사가 행위자거든요. 혹은 의미상 주어거든요. 뭐 조금 더 말을 쉽게 쓰면 이렇게 보면 되죠. 수식 받는 명사하고 분사하고 요 관계를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 뭐였죠? surprising news 같은 경우는 소식이 놀라게 하는 걸까요? 소식이 놀람을 당할까요? 상식적으로 소식이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이렇게 보란 얘기예요. 그리고 disappointing result 마찬가지죠. 얘는 실망하게 만드는 결과. 그럼 내가 결과를 실망시키진 않아요. 결과가 나를 실망시키지. 그럼 얘가
군사를 행동하는구나. 이게 능동 아닙니까? 의미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a wounded soldier 얘도요. 얘가 둘 다가 가능하겠네요. 근데 얘는 군인이니까 남을 다치게 할 수도 있을 거고 지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얘는 당연히 맥락을 봐야 될 건데 a wounded soldier has taken to hospital 이렇게 말하면 뭐 wounding soldier has taken to the hospital 하면 이상하잖아요. 남을 아프게 하는 군인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말이 이상하거든요. 아 그럼 얘는 뭐야? 남이 얘를 부상을 입힌 거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식 받는 명사가 의미상 주어에 해당할 때는 이게 능동이란 얘기죠. 되게 당연한 소리입니다. 주어가 행위하는 게 능동이잖아요. 근데 수식 받는 명사가 의미상 주어가 아니라 뭐 이걸 뭐 의미상 목적어라고 되는데 행동을 당하는 대상일 때는 수동인 거잖아요. 그죠? 되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걸 말로 써놓으니까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봅시다. 수치 수식의 경우 목적어의 유무를 확인하자. 이제 그렇게 해놓고 뒤에 자동사가 나와 있네요. 이렇게 할까요? 플러스 자동사인지 확인하자. 그냥 자동사 확인까지 쓸까요? 차라리 알아먹기 쉽게.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목적어가 없다면 이놈이 자동사인 건 아닌지 그럼 자동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외우라니까요. 돌고 돌아 이형식 이형식 동사는 외워야 돼요. 맨날. 그래서 맨날 하는 소리지만 맨날 안 외우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자꾸 보다 보면 늘어요. 네, 뭐 그렇게 제가 정신승리 할 게 안 될 텐데. 아무튼 제발 부탁이니까 우리 옛날에 저 앞쪽에서 어딘가에 적었을 거예요. 이형식 안 적었나요? 2번은 또 안 적어요. 발음? 2번만 안 적었나요? 그렇군. 아니, 적지 않았어요? 내가 이거 go, get, turn, come, grow 쓰니까 했다며요. 그럼 적었을걸요? 사기꾼들아? 어딘가에 적혀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걸 두 번 한 거잖아. 근데 그걸 다른 데서 할 리가 딱히 도끼 시간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은데. 모르겠다. 너네가 사기꾼이든 내가 사기꾼이든 둘 중 하나를 사기를 치고 있는 거죠. 전 사기치는 건 아니에요. 나는 모르는 거. 그냥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거의 한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안 했어요? 안 했으면 잘 됐다. 잘 됐구나. 이 부지런히 빨리 해가지고, 일주일 시간 남겨놔야지.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보거나 시킬 거예요. 어, 있어요. 그냥 제가, 동사, 동사 종류? 그냥 동사 종류 외우게 하는 프린트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동사 종류를 제가 이렇게 수업 자료로 쓰려고 만들어 놓은 프린트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문법 책을 그냥 내 거 책을 만들어서 찍어야지 하다가 총 8단원 중에서 3단원 다 때려쳤거든요. 책 만드는 걸. 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좋은 책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왜 내가? 이래서 단원 3개 하다가 때려쳤는데 그래서 동사하고 관계사하고 명사까지 했나? 이러고 때려쳤거든요. 아니, 중동사도 했나? 모르겠다. 아무튼, 근데 이제 그때 책으로 쓰려고 만들어 놨던 이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주 정도 합시다. 사실은 그건 수업할 게 별거 없어요. 근데 다 아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수업 시간에 이걸 시킬 겁니다. 일형식 동사의 종류를 쓰세요. 15개 이상 쓰세요. 막 이렇게. 이형식 동사의 분류와 이형식 동사를 분류에 맞게 나열해 보세요. 이렇게요. 그거 좀 하면 진짜 늘어요. 어차피 한 번 해도 다 까먹을 거지만 한 번도 안 외운 새끼랑 한 번이라도 외운 새끼는 다릅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거를 한 1, 2주일 정도 시킬 겁니다. 근데 이제 원래 그걸 이 맨 앞 단원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저랑 초면인 분들이 이제 꽤 있는데 지금 여러분 학년에 초면인 새끼가 보자마자 일형식 동사, 이형식 동사 이딴 짓거리 하고 있으면 꼴보기 싫단 말이에요, 보통. 그래서 나에 대한 인상을 덜 나쁘게, 뭐 좋진 않겠지만 덜 나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좀 뒤로 뺀 겁니다. 일단 그러면 내려가 볼게요. 후치 수식의 경우 목적어의 유무를 확인하자. People living in city 얘가 주어고 do not know 여기가 동사겠죠. 그러면 living 뒤에 목적어가 없네요. 그쵸? 근데 얘는 그럼 수동이에요? 그럴 리가요? 얘는 자동사잖아요. live는 항상 일형식으로밖에 못 쓰이죠. 그래서 얘는 뭐 존재나 존재에 관련된 자동사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생존에 관련된 자동사. 그래서 일형식 동사가 될 거고요. shipwrecked in the last hurricane. 얘는 일단
키워드는 난파예요. 난파. 그럼 난파는 시킬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난파 시키다. 눈치상 지금 보니까 ed가 적혀 있어요. In the last hurricane. 여기는 전명구니까 일단 목적어는 아니에요. 그러면 난파시킨다? 뭐 통상 난파라고 하면 배밖에 없긴 합니다만 난파시킨다? 배를, 유람선을, 유조선을 다 가능하거든요. 어쨌건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 놈인데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타동사처럼 생긴 놈인데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이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될 거고요. A boy reading a book. 얘는 누가 봐도 책을 읽고 있네. 여기는 목적어가 있네요.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얘는 능동이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알면 좋은데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얘는 여기 이제 분사 형용사라고 썼는데요. 이렇게 이제 짧게 쓰면 분사 형용사라고 부르고요. 형용사화된 분사라고도 하고요. 결국 따지고 보면 얘는 그냥 형용사예요. 여기 있는 애들은. 그래서 원래 태생은 분사인데 그냥 형용사처럼 쓰이는 애들이에요. 근데 얘 같은 상황에 따라서는 의미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그냥 형용사라고 인식해도 괜찮은 경우도 있는데 얘는 문제화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그 고등학생 정도 상황에서 분사화된 형용사의 경우는 약간 이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똑똑함을 어필하는 용도 말고는 써먹을 일이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뭐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세요. 얘네들은 그냥 원래는 태생은 분사였지만 형용사가 된 거다. 근데 동명사 중에서 명사화된 동명사보다 형용사화된 분사는 어학시험에서도 별로 출제 빈도는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넘어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분사 할래요? 동명사 할래요? 네요. 그럼 제일 간단한 구분은 현재분사 대 동명사는 명사 대 형용사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분사냐 동명사냐는 이거랑 거의 같겠다. 형용사 대 명사와 사실상 같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be 플러스 ing 진행형의 경우 혹은 주격 보어인 경우가 되겠죠. He is playing the piano. 아까도 드렸던 말씀입니다만 얘가 혹시 쓰지 마세요. 지울 겁니다. 얘가 혹시 이 형식 동사고 얘가 주격 보어라면요. 이게 명사, 동명사라면 이러고 있는 관계여야 돼요. 그럼 이 새끼는 응애하자마자 피아노를 치고 죽는 순간까지 피아노를 치고 얘가 곧 피아노인 거예요. 이건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 새끼는 아니겠구나. 그럼 같지 않은 관계라고 보면 얘는 결국 뭐인 거예요? 이퀄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럼 분사겠구나 라고 길게 말하겠지만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얘는 누가 봐도 이렇게 되죠. 그의 취미는 피아노를 치고 있다. 뭔 소리야? 그러면 그의 취미니까 이름이 취미인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얘는 뭐야? 그의 취미 이퀄 피아노를 치는 것이다. 얘는 괜찮죠? 취미로 평생 피아노만 치는 거예요.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a sleeping dog, a sleeping bag. 얘는 중학교 때 많이 한 거죠? 이런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얘는 목적이나 뭐야? 왜 안 써져? 목적이나 용도를 나타내는 건 통상 동명사더라. 슬리핑 백은 잠자는 가방이 아니라 침낭이죠. 잠잘 때 쓰는 뭐 주머니 같은 느낌으로 스위밍 풀처럼. 그 다음에 세 번째, 문 뒤에 ing가 오는 경우는 어떨까? 문 뒤에 ing가 오는 경우라면 동명사라면 얘가 주어예요. 그러니까 뒤에 어디쯤엔가는 분명 뭐가 있어야 돼요? 동사가 있어야 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동사 있는지 없는지 찾으면 되고요. 콤마는 존나 불친절한 새끼들은 안 찍어줄 겁니다. 콤마가 뭐 100% 완벽한 단서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독해 시간에 보고 있는 3학년 지문 같은 경우에는 부사절 혹은 분사구문 뒤에다 콤마를 안 찍는 것들이 되게 많을 거라서 콤마는 절대적인 단서가 될 수는 없고요. 그럼 쭉 읽어가다가 그냥 콤마 없다고 치면 쭉 읽어가다가 주어 동사가 나오네? 그럼 얘가 주어였으면 어딘가에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동사는 없고 여기 주어 동사가 나오면 여기서 절이 한번 끝난 거고 원래는 얘는 주어가 아니라 뭐겠구나? 분사구문이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다음에 이제 목적어, 목적격 보어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목적격 보어로 ing가 올 수 있는 동사 해가지고 겁나 많이 써 있거든요. 봐봐요. 제가 지각동사를 지우면 지각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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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각동사 요렇게 해요. 그래서 catch, find, keep, leave 4개 정도만 4개 정도만 외워주세요. 4개는 외우시는 게 진짜 좋아요. 얘는. 그래서 그 4가지 정도는 외우시는 게 좋고요. 지각동사 보면 알잖아. imagine은요. 얘는 보통 상상하다거든요. 근데 조금 모호해요. 상상이나 인지를 나타내는 동사들은 목적격 보어로 ing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상상은 어떻게 보면 상상을 존나 현실적으로 잘 떠올리면 보는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뭐 아니에요. 그냥 우기는 거예요, 제가. 내가 그렇게 기억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기는 거 맞아요. 상상을 존나 현실적으로 하면, 막 그럴 수 있잖아. 이렇게 눈을 감고 깜깜할 때, 예를 들어 생각을 해봐. 이렇게, 아까 지하철에서 맞은편에 존나 잘생긴 남자 혹은 존나 예쁜 여자를 봤어. 근데 이렇게 이러고 보고 좀 눈치 보여가지고 이렇게 살짝살짝 안 보는 척하면서 이렇게 핸드폰 보는 척하면서 이렇게 해서 눈에 담으려고 했다고 쳐봐. 그리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자기 전에 그거 정말 예뻤는데 하면서 눈 딱 감고 떠올리려고 하면 떠오를 수도 있잖아요. 면대새끼예요. 그런 경우에 마치 보는 것과 같지 않겠냐. 그래서 상상하거나 인식하거나 인지하는 건 지각동사랑 비슷한 느낌으로 기억해 주세요. 라는 얘기예요. 펴봅시다. 이게 어려운 것 같은데. 잠깐만, 엄청 너무 멀리 돼 있어. 이제 언제 볼까요? 이제 볼 수 있어요? 외워갖고 왔어? 그러면 너무 멋진데. 그러면 끝나고 이거 올래요? 사실 그냥 찍어서 진짜
여기 가서 그래서 어쨌든 해놨네. 잘했어. 뭐야? 자, 그리고 구별 연습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군사구문으로 갑시다. 일단 군사구문이라는 건 정의는 접속사, 주어, 동사, 즉 부사절을 동사 원형의 ing 형태로 바꿔놓는 이유예요. 그리고 군사구문을 사용하는 이유는 말을 짧게 하기 위해서죠. 언어의 경제성을 위해서. 우리도 별걸 다 줄이는데 얘네도 줄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어에서 뭔가를 생략할 때요. 항상 딱 두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기억하시고 계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 거의 같은 말인데요. 첫 번째는 동어 반복일 경우에요. 앞에 있는 말일 때, 앞에 있는 말을 뒤에 또 하지 않기 위해서 주로 뒤에 생략을 많이 하는데 대명사의 경우에는 앞에다가 대명사만 쓰고 뒤를 생략하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해요. 맥락상 알아먹을 수 있으면. 근데 어쨌건 동어 반복일 때 생략한다. 혹은 두 번째로는 실체적인 의미를 갖지 않으면 생략한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있죠. 걔는 생략하죠. 수시로 생략해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그 중학교 때 그런 걸 배우셨을 텐데 중학교 때 처음 배우실 때는 that을 생략하는 건 목적어절만 생략해요라고 이제 배우고 문제를 풀고 했을 건데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요. 간혹 있어요. 별 that을 다 없애는 새끼들이 있어요. 글 쓰는 놈들 중에는. 그래서 우리 모의고사 지문을 보다 보면 주격 보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은 아주 상투적으로 많이 생략되고요. 진주어, 가주어, 진주어에서 진주어 that은 생략이 안 되는데 so that 구문에 대해서 생략하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뭔 말하려고 그랬지? 하나를 더 말하려고 그랬는데 저기 이때 강조 구문에서 that을 안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걔네들을 다 생략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겠어?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통상. 그죠? 그래서 실체적인 의미가 없으면 생략한다. 뭐, 그 두 가지 정도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뭐라. 네, 안 더워? 나만 더워요? 심지어 난 여기 선풍기 틀고 있는데, 옷을 다 입고 되게 잘, 하긴, 아니에요. 네. 떠들면 원래 열나는 거긴 합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아까랑 똑같은 얘기예요. 준동사는 원래 뭐 하는 거였어? 절 두 개짜리 문장을 절 하나짜리 문장으로 바꾸는 애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분사 구문이었을 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as soon as he saw a cop 얘는 덩어리로 접속사죠. 그래서 접속사를 날려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준동사들은요. 앞에 절 두 개짜리에서 접속사를 날릴 때 접속사가 의미가 없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접속사 that을만 날렸어요, 우리가. 근데 분사구문의 경우는 부사절의 접속사를 날린다. 의미가 있는 애를 날린다라는 점에서 조금 다르긴 해요. 어쨌건 똑같아요. 접속사는 날릴 겁니다. 그리고 주어는 여기 있는 주어랑 여기 있는 주어랑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앞이든 뒤든 동어 반복이에요. 그래서 얘를 날려버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미 다 잘 하시는 거니까 동사 원형은 ing다, ing로 바꾼다. 그래서 seeing a cop, the boy ran away. 그래서 짝새를 보고 애새끼는 튀었다. 자, 위에 문장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얘가 다양한 패턴이 될 수 있다. 위에 이제 부사절이 살아있는 이 문장에서 얘가 여기 있으나 얘가 일로 가나 상관없죠. 부사절의 위치는 주절보다 앞이든 뒤든 상관없는 거니까 원래.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분사구문의 위치도 이렇게 앞에 놓으면 원칙적으로는 콤마를 찍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부사절이나 부사구가 주절보다 앞에 위치하는 경우는 주절 앞에서 구도점을 찍어서 구별을 지어주는 게 원칙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 우리가 읽을 지문에서는 꼭 그렇지만 않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콤마를 찍어도 되고 아까처럼 부사절처럼 얘가 통째로 들어가 버려도 되죠. 그렇게 해놓으면 이런 모양이 돼요. 그리고 the boy ran away seeing a cop의 경우는 이 경우는 콤마를 거의 찍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찍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절이 앞설 때는. 그 다음에 얘의 경우는 뭐예요? 콤마 사이에 삽입구를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통상 삽입구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부사죠. 제일 흔하게 들어가는 게 부사고, 그거고 그 다음 정도로 나오는 게 형용사나 형용사 구예요. 통상 관계사절이 콤마 사이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분사 구문이 끼어 있는 경우들도 있더라. 뭐 그보다 빈도가 조금 낮지만 우리가 왕왕 보는 건 동격의 콤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사 구문 이렇게 만드는 거고, 분사 구문의 의미를 나열해 놓은 거예요.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동시 동작, 연속 동작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걸 또 2번이 아닌가? 제가 한 번에 2번이 아닌가? 부사가 나타내는 의미의 종류를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하면서 하지 않았을까? 하지 않았을까? 동명사. 너무 오래전인가? 투부정사는? 또 2번이 아닌가? 여기네요. 그죠? 부사절 접속사하고 연동해서 기억해 놓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부사절 접속사들의 그러니까 투부정사의 용법의 종류를 좀 알고 있으면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애들이 부사구나 라고 감을 좀 잡아놓으시면 되고, 그리고 사실 부사가 나타내는 의미를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외우기 제일 좋은 애가 사실은 분사구문이긴 해요. 그래서 부사는 뭘 나타내는 거야? 부사가 나타내는 의미는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시간, 장소, 방법, 이유, 조건, 원인, 결과, 목적, 정도 이런 애들을 쭉 말할 수 있게 될 때 얘가 이 종류를 좀 외워놓으시면 편해요. 그래서 물론 보면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아는데 그냥 머릿속에 부사 하면 떠오르는 게 딱 있으면 좋다고. 그래서 뭐 여기에 있는 애들 여기에 있는 거 이외에 추가를 하면 정도나 뭐가 있을까요? 양보나 이런 애들이 있겠네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부사절의 종류를 나열한 건데요. 저는 사실 거의 모든 문법책에 시간하고 동시동작을 보통 나눠 놓거든요. 분사구문에 보면. 근데 뭐 굳이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물론 이제 when, while 하고 as는 좀 의미가 다르긴 하대요. 근데 우리 체감은 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통상 as는 when에도 해당하지 않고 while에도 해당하지 않는데요. 그럼 뭔데요? 그 중간 정도 같은 느낌이래요. 뭔 소리요? 그냥 우리는 as는 when 혹은 while로 해석하면 되거든요, 보통. 그래서 시간적인 개념일 때는. 그래서 이제 면서라고 해석할 거면 Y라고 뭐가 다르냐고. 나는 밥을 먹으면서 욕을 한다. 나는 밥을 먹는 Y는 뭐라고 할까요? 밥을 먹는 동안 욕을 한다. 뭐가 달라요?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편해요. 시간에다가 when, while, before, after, 뭐 when, why라고 그냥 as를 비슷한 놈 취급을 해버리시는 게 보통은 편할 겁니다. 하나라도 외울 걸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시간, 이유, 조건, 양보는 그냥 뭐 이렇게 세모 표시 넣을까요?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세모 표시라고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왜 그러는지 좀 이따 얘기할게요. 동시 동작은 난 그냥 얘를 Y라고 묶어버리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연속 동작은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뭐뭐 하다. 그래서 제가 독해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분사 구문이 주어 동사보다 뒤에 있는 경우에 절 뒤에 분사 구문이 여기네요. 절 뒤에 분사 구문이 있는 경우에는 그리고 뭐뭐 하다 라고 해석하는 게 편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물론 뭐뭐 하면서 해석해도 괜찮아요. 근데 연속 동작이라고도 하고 선후 관계를 나타낸다라고도 해요. 글씨를 발로 쓰나요? 손으로 쓰고 있는데 선후 관계라고도 하고 연속 동작이라고 하는데 보통 연속 동작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많이 쓰여요. 그래서 얘가 그냥 그리고 뭐뭐 했다. 이게 먼저 이게 다음 정도의 의미를 나타낸다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분사구문 바꾸는 건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 해볼까요? 하나만 하고 갑시다. 조건 if you turn to the right 얘는 if 달리고 you 같으니까 죽어라. turn ing 하면 되죠. 어차피 기본 패턴이니까 읽고 넘어갑시다. 양보의 경우는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얘는 양보 의미의 분사구문은
얘는 사실상 관용 표현이에요. 물론 문법 책에 딸려있는 문제들에서는 양보 부사절 접속사 although 혹은 though, even though 주어 동사를 분사구문으로 바꿔봐라 라고 많이 하겠지만 사실상 거의 쓰이지 않아요. 쓰이는 애들은 뭐 granting that 여기처럼 admitting that 이렇게 그냥 관용 표현으로 쓰이는 표현들이지 일반적으로 분사구문으로는 보통 뭐 다른 접속사를 생략하고 뭐 주어 날리고 이렇게 만드는 분사구문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요 아래다가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양보 부사절은 통상 왜 써죠? despite 플러스 ing 얘는 전치사니까 당연히 얘는 동명사예요. despite ing 형태로 줄입니다. 그래서 분사구문에서 올도를 굳이 가르치는 건 사실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괜히 외울 것만 늘어나요. 그니 결론적으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분사구문에서 많이 쓰이는 거 거의 시간이에요. 거의 시간. 시간 혹은 뭐 as를 따로 뺀다고 하면 동시동작 정도. 그냥 저는 시간으로 묶을 거예요. 그래서 when, while, as가 제일 흔할 거고 if절도 그렇게까지 많이 쓰이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뭐 중학교 때 분사구문을 부사절로 바꿔봐라 이런 거 시키면 통상 접속사 뭐 바꿔 들어갔어요. 거의 as 바꿔 들어갔잖아요. 그죠? 왜냐면 as는 when의 의미도 되고 while의 의미도 되고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로 이거 그냥 넘어가도 괜찮겠죠? 분사구문 만들기. 그죠? 이딴 거 넘어갑시다.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욕하는 느낌이니까. 이제 분사구문의 시제하고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투부정사 완료 단원, 투부정사 단원에서 투부정사의 완료, 준동사의 완료 이야기하면서 어차피 한번 쭉 정리하고 오지 않았나요? 아마도 투부정사의 완료, 동명사의 완료. 그쵸? 어차피 하고 왔으니까. 얘는 형태는 뭐랑 같아요? ing 붙인다라는 점에서 동명사랑 결국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수동일 때 being pp라는 점에서도 사실 동명사랑 같아요. 그러면 단순 형태 혹은 단순 시제에는 주절과 같은 시제, 주절보다 이전 시제 써있는데 단순 시제 혹은 단순형의 분사구문은 그냥 ing고 능동일 땐 수동이면 being pp인데 being은 통상 생략될 거다. 이고 완료 형태에는 주절보다 부사절의 시제가 더 먼저일 때 부사절 접속사 떼고 주어 떼고 동사에다가 헤딩 pp를 쓰더라. 그래서 얘를 이름이 안 적혀있겠죠? 그냥 뭐 아래에 써있겠지만 이름이나 적고 갑시다. 얘는 완료 분사 구문이죠. 그 다음에 완료 수동의 형태는 우리가 되게 익숙해야 된다라고 했죠. 완료 수동의 기본은 have been pp였었고 동명사든 분사 구문이든 ing 붙이면 되니까 having been pp가 완료 수동의 분사 구문의 형태가 되더라. 그리고 여기서 being pp에서 being 뗀 것처럼 having been pp에서도 having been을 떼버리기도 하더라예요. 근데 우리는 안 떼도 돼요. 뭐 굳이 떼야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우리한테 이 모양을 만들어서 잘 쓸 수 있는지를 항상 묻는 뭐라는 거야. 묻는 것일 거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잠을 못 자가지고요. 원래도 말을 못하지만 말 더 못해요. 요즘에 죽을 것 같아요. 맨날 한 3시간? 많이 자면 4시간? 적게 자면 2시간 막 이렇게 자고 있어갖고 되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 말 하려고 그랬죠? 모르겠어요. 그냥 책을 읽읍시다. 일단 단순 시제요. 제일 쉬운 거. 웬 떼고 주어 떼고 얘는 ing로 바꾸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수동은요. 2의 B번 as 떼고 어디 갔니? I 같으니까 너도 죽어라. was asked는 누가 봐도 수동이니까 그럼 being asked의 형태가 되면 될 거고 being은 차피 동상 생략하겠더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완료 형태네요.
완료 형태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부사절의 시제는 주절보다 이전인 경우에 쓰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분사의 시제가, 분사가 의미하는 시제가 동사보다 이전일 때, 더 과거일 때 사용하더라. 그래서 해보면 since 떼고 she 같으니까 너도 죽어라. 그래서 원래 eating이라고 쓰려고 했는데 여기는 과거인데 여기는 대과거네. 그럼 어떻게 써줘야 돼요? having pp를 써줘야 돼요.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군사구문일 때 유난히 학생들이 실수를 많이 해요. 이렇게 물으면 아무도 잘 안 틀리는데요. having pp는 능동이에요. 그쵸?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쓸 가치도 없을 텐데 having pp는 능동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빈칸에 들어갈 적정 단어를 쓰세요. 그래갖고 문장 안에다가 빈칸을 빵 뚫어놓고 1, 2, 3, 4, 5 고르라고 하면요. 의미상 수동인데 수동인 걸 아는데 생각 외로 having pp를 많이 고르거나 이거보다 더 많이 틀리는 건 밑줄 친 부분 중에서 틀린 거 고쳐보세요 할 때 얘가 의미상 수동인데 having pp만 적어놓으면 의외로 잘 안 고쳐요. 그러니까 머리에 박아놓으세요. having pp는 능동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현재 완료가 능동인 거랑 같아요. 그 다음에 4번 having been pp요. 그래서 우리는 어지간하면 having been을 붙여줍시다. 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지우라는 말이 없으면 as 떼고 어디 갔냐? 여기가 주어네요. 주어 같으니까 떼고 was written 얘도 과거고 얘는 현재네요. 그럼 수동이고 시제가 이전이에요. 더 먼저예요. 그러면 완료 수동의 형태가 들어가야 될 거고 having been pp 하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분사구문하고 비인칭 독립분사구문 하면 네 끝나는군요. 오늘의 목표는 최대한 5분이라도 빨리 끝내기. 제가 좀 2반이 또 아닌가요? 제가 2반 늦게 끝낸 적이 별로 없나요? 그러면 저긴가 보다. 저기 A2, B1 둘 중에 하나인가 보다. 제가 자주 맨날 늦게 끝내가지고 한 2, 3분씩 쉬는 시간을 까먹거나 막 10시, 저 진짜 그 잘 안 하려고 하는 정말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나도 학생을 해봤잖아. 얼마나 킹받는지 알거든요. 저 새끼 종천들 왜 수업하지 이러고. 자주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빨리 끝내볼까. 닥치고 떠들어야죠. 그럼 볼게요. 독립분사 구문은 부사절의 주어랑 주절의 주어가 다른 것. 이 용어는 좀 익숙해져 있으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문제에서 다음 주어진 문장을 독립분사 구문의 형태로 바꿔라 뭐라고 나온다거나 이랬을 때 알아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좀 얘네들도 말 줄이잖아. ing로. 우리도 좀 언어의 경제성 차원에서 부사절의 주어랑 주절의 주어가 서로 달라서 주절의 주어가 남아있는 분사구문 언제만 하냐고 이렇게 그냥 독립분사구문이라고 말하면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알아먹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잡수실 수 있으면 이상하죠? 알아먹으세요가 낫겠죠? 잡수세요 이상하잖아요. 왜 말귀를 못 잡수세요 이상하잖아요. 말하고 보니까 이건 무슨 존댓말이지 싶어갖고. 그러면 봅시다. If it rains tomorrow 얘가 제일 상습적으로 많이 나오는 형태예요. 얘에다가 이렇게 중요 표시를 하나 해놓읍시다. 문제에 참 많이 나와요 이건. 근데 2학년한테 별로 안 시킬 것 같긴 한데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문제에서 분사구문이 독립분사구문이 문제로 나오면 거의 이걸 내요. 왜냐면 he, she 이렇게 주어가 다른 거 딱 보이는데 이런 거 막 고민하거든요. 왜 파란색이 됐죠? 비인칭 주어 it은 통상이 아니죠. 남긴다라고 씁시다. 이거 고민한단 말이에요. 비인칭 주어는 해석 안 하는 건데 어쨌건 해석을 하건 말건 주절의 주어 I랑은 달라요. 얘는 남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if it rains tomorrow, I will delay에서 얘랑 어쨌건 다른 놈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라고 써 있는 거예요. It raining tomorrow 라고 다소 좀 어색한 형태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3학년 지문에 가서 이런 우리 이제 이런 걸 보면 it raining tomorrow 이거 뭐야 틀린 문장 아니야? 막 이상한데? 막 이런 생각 할 거잖아요. 조금 익숙해지시면 좋아요. 고3 지문에서 비인칭 분사구문의 형태가 이렇게 앞에 깔려있으면 좀 낫거든요, 오히려. 근데 어떤 개똥 같은 경우가 많냐면 I will 어디 갔냐? I도 이렇게 왜 우리 모고 지문에 주어가 한 단어로 나온 경우도 이제 별로 없잖아요. 주어에 뭐 막 붙어있잖아. 전면부가 붙어있건 관계사절이 붙어있건 I 어쩌고 붙여놓은 다음에 콤마 찍은 다음에 it raining tomorrow 같은 걸 박아놔요.
그러면 해석이 골로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독립분사 구문, 특히 비인칭 주어 it 같은 게 쓰였을 때 좀 잘 익숙하게 능수능란하게 해석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B요. As it was cold. 똑같네요. 또 비인칭 주어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was cold예요. 아, 그러니까 it being cold의 형태로 써줍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왜 안 지워요? 얘는 수동의 의미의 수동태 BPP의 B가 아니었어요. 얘는 자체가 이형식 동사예요. 그쵸? 그리고 C요. As there was no subway service. 얘도 이렇게 표시를 해놓을게요. there 비동사 구문에 there은 편의상 그냥 주어 취급하자라고 합시다. 주어로 본다예요. 원래는 주어가 아니죠. 부사니까 there은 절대로 주어가 될 수 없는 애인데 편의상 그냥 주어인 걸로 쳐요. 그래서 이 현상이라고 할까요? 이런 원칙은요. 의주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간접 의문문에서도 마찬가지. 간접 의문문에서나 분사구문에서 등장하는 there 비동사는 주어 자리에 there이 들어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 거기 뭐 있는지 말해봐 라고 말할 때 tell me what there is 라고 말해요. 의주동에서 what 의문사, there 주어, is 비동사 이런 식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as 떼고 얘는 원래는 주어가 아니겠지만 주어 취급해준다. 그러니까 다르니까 there 내려가야 될 거고 was가 being으로 바뀌어야 되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비인칭 독립분사 구문은요. 사실 무슨 소리냐면 관용 표현이라는 소리예요. 관용 표현이니까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몇 개 나와 있질 않네요. 그래서 정말 이게 다예요? 정말 이게 다네. 너무 조금 써 있는데. 있네요. 그쵸. 이렇게 없을 리가 없지. 많은데.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적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없을 리가 없는데 이러고 공간은 많이 열심히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있네요. 봅시다. Generally speaking, 졸라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얘는 안 써있네요.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될 거예요. 이게 낫겠다. If, I, you, we, people 뭐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얘는 일반 주어기 때문에 speak, generally 이 형태가 될 겁니다. 얘는 이제 사실상 이게 왜 관용 표현에 가깝냐면요. speak는 여기서 일형식 동사로 쓴 거거든요. 그냥 일형식 동사로 썼어요. 자동사는 부사의 위치란 건 원래 자유로운 게 원칙이긴 한데요. 일형식 동사는 통상 부사가 뒤에 붙어요. 야 빨리 뛰어 라고 말할 때 뭐라고 해요? run fast거든요. Hey you fast run 이상해요. 그죠? 이렇게 말하면 누가 봐도 그냥 외국인이에요. 그죠? me hungry 약간 이렇게 말하는 영어 느낌이란 말이야. you fast run 이러면 그죠? you run fast예요. 그러니까 speak도 여기도 speak generally 이런 식으로 붙어야 되는데 얘는 generally speaking으로 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어순에 묘하게 좀 바뀜도 있고 사실 이 비인칭 독립분사 구문의 경우는 그냥 관용표현이다 생각하고 외워버리세요. 그리고 혹시 아무도 안 궁금할 것 같긴 한데 혹시 궁금한 분이 계실까봐 비인칭이라고도 하고요. 무인칭이라고도 해요. 비인칭이라고 하니까 좀 뭔가 제 경우에는 그랬어요. 저는 비인칭이라는 말보다 무인칭이라는 말이 조금 더 와닿긴 했는데 비인칭이라는 건 뭔가를 칭한다는 거죠. 1인칭은 나, 2인칭은 너, 3인칭은 그 외에. 그럼 1, 2, 3인칭을 합치면 세상의 모든 걸 일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이외에 뭔가를 가리킨다라는 의미의 비인칭이고요. 전 이 말보다는 무인칭이 낫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비인칭 독립분사 구문의 주어는 주로 일반인, 일반 사물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모두를 가리킬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 있지 않아요? 모두를 나타내는 건 아무도 나타내는 것, 뭐라는 거야? 모두를 나타내는 건 아무도 나타내지 않는 것과 같아요.
봐봐.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수업 끝나고 저랑 돌아가면서 한 명씩 상담하게 누구나 아무나 한 명 남으세요? 누가 남게요? 다 집에 가죠. 봐봐. 그죠?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집에 가다가, 여기, 이따가, 이상한 걸 시켜볼게요. 이따가 저기, 나갈 때, 누구 불 좀 끄고 가요? 나 여기 혼자 깜깜하게 있게,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불 안 끈다, 이제. 보통. 그죠? 모두에게 하는 말은 아무에게도 하지 않는 말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무인칭이에요. 혹 꽂아가지고 지정한 대상이 없다란 얘기예요. 영어 문법을 사용하는 표현으로는 부정이에요. 부정대명사. Somebody help me. 누구라도 아무라도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면 아무도 안 도와줄걸요, 보통은. 콕 찍어야죠. 야, 저기 안경 끼고 손 이렇게 얼굴에 대고 있는 애 너 좀 도와줘. 이렇게 말해야 좋아요, 보통. 그런 의미의 무인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눈치상 보통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석되지 않는 경우만 외우시기를 전 보통 추천드립니다. 뭐뭐 하면 뭐뭐 할 때. 이 정도로 해석하면 보통 다 달라붙어요.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할 때, frankly speaking, 똑같죠? 솔직히 말하자면, 이렇게.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 놈들을 외우세요 하는 게 제가 보통 드리는 말씀이에요. Judging from his expression, 판단할 때예요. 그의 표현으로부터 판단해 볼 때 멀쩡하게 잘 돼요. Compared with his brother, 그의 형일까요? 형이라고 합시다. 형과 비교할 때, 비교하자면 이렇게 뭐뭐 하면 할 때로 보통은 해석이 많이 돼요. 근데 변태 같은 새끼들이 있기 때문에 외워주세요라고 하는 건데 네, 일단 쭉 위에서부터 읽어가 봅시다. Considering, 얘는 보통 뒤에 대절 많이 붙어요. Considering that. 그래서 얘는 관용적으로 형태가 굳어져 있어요. Considering that 주어 동사 혹은 그냥 명사. 대시 없으면 명사나 명사뿐만 없고요. 주어 동사 앞에는 꼭 that을 붙이는 편입니다. 관용적으로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게 있으니까 이 옆에다가 그냥 하나만 적어 놓읍시다. 얘랑 같은 형태를 가지는 애요. given that 주어 동사. 에이씨, 이렇게 글씨 통일성 없었어. 내려가. 아이, 야, 내려가라고. 헐? 이렇게 부표랑 모양을 맞출게요. given that 주어 동사, that 없으면 명사구. 그래서 얘 뜻은 무엇을 고려할 때, 고려하면 있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미루어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이제 얘는 아시죠? 기분 같은 애들은 워낙 모고에서 많이 지문에 나온 애잖아요. 초면은 아닐걸요? 그죠? 그래서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모르시면 얘는 외우셔야 돼요. 굳이 중요도로 따지면 거의 제일 높아요. 비인칭 독립분사구문 이 관용 표현들 중에서 사실상 거의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이건 모르면 해석이 안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는 왜 이런 형태가 되었냐면 여기에서 given은 주어진 할 때 그런 given이거든요. 안 써도 괜찮아요. When it is given that 주어 동사에서 when 떼고 it is 떼버린 형태예요. 그럼 대절이라는 사실이 주어졌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혼자 짜장면을 5인분 먹는다는 사실이 주어졌을 때 우리 둘이 중국집에 가면 7인분을 시켜야 된다. 셈이 이상하긴 하죠. 나도 많이 먹을 거예요. 이런 거지. 그러니까 내 친구가 먹는 양을 고려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대절의 사실이 주어졌을 때 정도의 형태로. 그리고 regarding 같은 건 그냥 아실 것 같아요. 얘는 about 이나 아니면 되지 맙시다. 공간도 없는데. 그리고 including은 아실 것 같고요. following 후에 당연한 거고 depending on 넘어가 될 것 같고 있었어. 죄송합니다. 괜히 쓴 것 같죠?
근데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뒤에를 나눠서 구별했으니까, 그런 걸로 정신승리를 합시다. 그리고요. 얘랑 얘가 같아요. 그래서 옆에 쓴 거예요, 사실. 는 이퀄 표시 하려다 까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요. strictly speaking, frankly speaking,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데, 이건 뭐 하실 수 있겠죠. 엄격하게 말하면, 말할 때 하면 되는 거고, frankly speaking, 솔직하게 말하면, 이고요. 얘는 그냥 시간이 별로 안 남네요. to be frank. 얘는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해요. to be frank with you 혹은 to be frank 라는 얘는 이제 독립부정사라고 우리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할 때 봤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로 대충 얘기하고 지나갔는데 얘는 외워주셔야 돼요. granting that. 왜냐하면 얘는 할 때 하면이라고 해석을 하면 해석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grant는 승인하다, 인정하다 뭐 이딴 뜻이죠. 아니면 명사면 보조금. 그러면 grant는 승인하니까 대절을 승인하자면 이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얘는 할지라도니까 양보의 부사절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뭐 하면 조건절로 해석을 해버리면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granting that을 쓰기도 하고요. 얘는 드물게 그냥 granted 어쩌고가 쓰이기도 해요. 통상은 granting that이 쓰이는데요. granted 어쩌고저쩌고도 간혹 쓰입니다. 그리고 grant가 들어가는 표현 하나 더는요. that 혹은 it being granted. 독립분사 구문이에요. 얘도. 얘는 근데 수동의 의미인데 왠지 모르게 being이 남아있어요. 얘도 그냥 일종의 관용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 that이나 it은 앞서 한 얘기예요. 앞문장. 앞문장의 내용은 승인된다고 하더라도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however 같은 의미로 쓰이는 놈입니다. that being granted 혹은 앞에 거 두 개 싹 날리고 그냥 granted만 쓰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 아까 요 앞쪽에도 있지 않았어요? 그러네요. 저 앞쪽에 양보 부사절의 분사구문으로 나왔지만 제가 그냥 굳이 설명 안 하고 넘어가고 얘는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뭐뭐 하지만 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드렸던 말씀을 한 번 더 이어서 드려보자면 보통 이 관용 표현에 가까운 비인칭 독립분사 구문은 이렇게 해석하면 보통 해석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제일 흔하고 일반적인 형태의 분사 구문의 해석이거든요. 이게 독립분사 구문이건 안독립분사 구문이건. 근데 통상적인 분사 구문처럼 해석을 했을 때 해석이 안 되는 새끼가 양보 부사절의 분사 구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사 구문은 그 뭐 정의나 성질상 접속사를 떼죠. 왜 떼요? 떼도 다 이해가 가니까 떼는 거예요. 우리말처럼 말하면 3일 굶음 배고프다. 3일 굶음 나는 배고프다. 말해도 왜 배고픈 거예요? 3일 굶었기 때문에죠. 이렇게 잘라도 이해가 가기 때문에 자르는 건데 날려버리는 건데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면 3일 굶음 너무 배불러서 죽을 것 같다. 뭔가 의미가 순탄하게 연결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양보의 부사절 접속사는 남겨야 돼요. 생략하질 않아요. 그럼 접속사 남고 간혹 주어가 달라서 주어까지 남아버리잖아요. 말이 하나도 안 줄어요. 그래서 거의 쓰이질 않는다는 얘기야. 그리고 쓰이는 경우는 이런 관용 표현들의 경우에만 사실상 쓰일 거고 아까 우리가 살짝 적었듯이 굳이 양보 부사절을 내가 줄이고 싶으면 양보의 의미를 갖는 전치사 despite을 붙여서 despite ing의 형태가 쓰일 거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빨리 끝내드린다고 지입으로 말했는데 빨리 안 끝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그럼 오늘 숙제가 어디죠? 51과까지네요. 그러면
어디인가? 어디부터 해야 돼? 어디까지죠? 일단, 뭐야? 할 거 별로 없네. 문제도 몇 개 없네. 86쪽까지고, 우리가 오늘 분사 구문을 처음부터 했으니까, 맞네요. 어이구, 많아라. 68쪽까지네요. 개 맞네. 잠깐만요. 68에서, 그럼 어디요? 68에서 86까지요? 거의 20페이지네. 그럼 또 홀수만 합시다. 홀수? 짝수? 짝수해야 한 문제라도 덜 풀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하나 빼드릴까요? 너무 많은가? 원래 분사가 조금 문제가 많긴 해요. 투부정사보다 분사가 문제가 더 많을 거야, 원래. 그러면, 근데, 사실 여기가, 보면, 한 단원만 뺍시다, 한 단원만. 시제하고 태는, 네, 꽤 중요하니까 여기는 하셔야 맞을 것 같고요. 68쪽에서 83쪽. 68에서 83. 맞죠? 그러면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잠깐만요. 다 하라고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은근 마음이 약해서. 이거 내가 공부하기 싫어서 그래요. 내가 공부하기 싫어서 남한테 공부 많이 하라고 잘 못 갈구는 거. 근데 화요일인가요? 화요일 숙제는 그러면 68에서 방금 몇 쪽이라 그랬어요? 70, 84요? 3, 오케이. 그리고 짝수만 해가지고 오시고 단어는 뭐 알아서 외우겠죠. 40, 이 책 60까지인가요? 오케이. 그러면 49에서 오늘이 화요일이죠. 그러면 3개, 50일 이렇게 3개만 목요일 날 시험을 봅시다. 고생들 하셨어요. 별로 일찍도 아니네.